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3월 1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우선 기사 먼저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그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 시장까지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번에 조금 이제 달라진 부분이 한 가지가 그 이 팬데믹 선언입니다. 그래서 어제자로 지금 이제 WHO가 그간 주저해온 이 팬데믹을 마침내 선언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향후 전 세계 성인의 40에서 70%를 감염시킬 수 있을 정도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피해 상황이 굉장히 커진 형태이고 여기에 대한 이제 공포 심리, 두려움이 이제 극대화가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WHO가 이 팬데믹 선언을 계속 미뤄두다가 이번에 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주식 시장도 굉장히 조정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전날보다 5.86%가 하락을 해서 23,553 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다드 푸어스도 지금 4.89%, 나스닥도 4.7%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국내 증시도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오히려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조정세가 나왔고 그 조정세가 지금은 증시처럼 하락하지는 않고 있어요. 다행히도. 근데 이제 그 부분들도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두 가지 전망이 이제 엇갈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과 그 부정적인 전망. 이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선언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가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두 기사들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옵션이 지금 1억 9,800만 달러로 거래량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도 이제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이제 분석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10만 달러의 궤도에 있다라고 보는 분석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지금 트론과 스팀 간의 분쟁에 중립 선언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거버넌스에는 참여 의사가 없다면서 이런 중립 선언을 했는데 구체적인 이 트론과 스팀 간의 분쟁 그리고 이 바이낸스의 언급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2.0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더리움 2.0은 미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금융청에서 이 블록체인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네트워크를 출범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글로벌 이 블록체인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트위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암호화폐 유명 인사 35명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 35명 중에 1위가 도대체 누구일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월스트리트 폐쇄 위협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과 한국, 이탈리아 정도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될 위험성이 커진다라고 WHO에서 직접적으로 이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이 공포 심리가 굉장히 극대화가 됐고 그럼으로써 지금 금융업계인 월스트리트도 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이제 근무하는 그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인력을 구조조정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재택근무로 많이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NN은 이 JP모건이 영업 및 거래팀을 각기 다른 사무실로 분할을 했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식 거래팀을 격리 분할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재택근무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업무를 다룰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는 이제 직원들에게까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비교적 이 암호화폐 업체들을 보면 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약 10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팀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에 JP모건의 직원 수는 20만 명 이상이고 뉴욕에는 수만 명의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가격 변동성이 기존 자산에 비해서 매우 크지만 역설적이게도 대외 변수의 영향력을 가장 적게 받는 금융자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무래도 암호화폐 자체는 이 온라인상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금융 자산의 그 오프라인의 영향력이 큰 부분보다 상대적으로는 이제 영향력이 작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는 그 영향력을 조금 더 이제 덜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의 단기 하락이 비트코인에 대한 펀더멘탈적 영향력이라기보다는 기존 금융 자산에 대한 자산 이동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암호화폐는 그 증시보다는 조금 더 영향을 덜 받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 반대적인 입장들도 같이 봐야 될 건데, 우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약세장의 진입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또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우선은 비트코인 지금 이제 차트 시세들을 확인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거기 중에 지금 옵션 거래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옵션 거래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비트코인 옵션이 1억 9,800만 달러의 거래량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는 게 한 가지 이제 그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긍정적인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암호화폐 파생상품 분석 기업인 이제 스큐마켓의 자료를 인용해서 지금 파생상품 거래소인 데리비트, 레저엑스, 벡트, OKX,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옵션 거래량 규모가 약 1억 9,800만 달러, 그러니까 23억 6,200만 원에 달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11일 기록한 이전 기록 1억 7,13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옵션 거래가 이제 최고치에 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옵션이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고 활성화가 되어서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해석하는 게 그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제 늘어났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 문제는 이 옵션에 진짜 이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 콜옵션과 이제 풋옵션이라는 게 나눠지는데요. 이 풋옵션이라는 건 이제 매도에 관한 권한이나 권리를 이제 말하고, 이 콜옵션은 이제 매수에 관한 권한들이죠. 근데 지금 현재 그 풋옵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큐 데이터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 옵션 계약에 풋콜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풋 옵션을 이제 콜 옵션 계약수로 나눈 내용인데, 이게 이제 1.42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풋 옵션이 이 콜 옵션보다 계약수가 훨씬 많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1보다 높으면은 이제 풋옵션 계약수가 훨씬 많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지금 1.42까지 올라온 상태라서 이 풋옵션 비율이 많다는 건 결국에는 하락을 점치는 쪽이 훨씬 더 많고 하락 쪽에 베팅하는 쪽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그래서 이제 크다고 보는 쪽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쪽에 이제 쏠리면 쏠릴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세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데이터는 참고적으로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세장에 진입한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서는 이 비트코인 마켓의 8,000달러 선 회복이 지금 이제 계속 걸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매도 세력들이 8,000달러 선에서 지내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비트코인 상승 추세가 전환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지금 4시간 캔들 차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8,250달러를 회복하고 쌍바닥을 나타낸다면 이는 바닥 테스트 자본이 많다는 걸 의미하며 단기 상승을 점쳐봐도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각수렴 및 계단식 횡보 형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다는 걸 의미하고 투자자들이 주의해서 볼 구간은 8,200에서 8,250달러 구간의 저항 강도와 그리고 7,700달러 선의 지지 강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위쪽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00달러 선에 지금 8,000달러 선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7,973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8,000달러, 8,100달러 선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위쪽에 8,200달러 선까지 이제 바라볼 것 같은데 8,200달러 선을 완전히 돌파하는 반등세가 나와줘야지만 확실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만약 여기서 이제 살짝 지지를 지금 받긴 했는데요. 7,800달러에서 근데 이 7,800달러를 깨고 7,700달러를 깨고 만약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약세장이 이제 보여진다. 그리고 이 안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만약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가게 된다라고 해도 그건 이제 약세 신호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단식 하락을 지금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하락을 하면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 반등이 안 나온다면 그만큼 약하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아래쪽에서 지금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이 지지가 반등으로 확실하게 턴을 해주는 게 지금은 관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8,200달러를 돌파하고 8,400달러 이상으로 상승이 나와줘야지만 회복세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것 같고 만약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거나 아래쪽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약세로 지금 바라보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레이딩 샷의 분석인데요. 트레이딩 샷은 전체적인 이 시세가 이 역헤드 숄더 패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어깨와 지금 머리와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지금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베어리시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락하는 흐름이었다면 이제 이 바뀌는 형태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쪽은.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만약 완성이 된다면 이 7,700달러 선과 그리고 7,300달러 선이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완성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인버스 헤드앤숄더, 그러니까 역 헤드앤숄더는 보통은 이 확률상 상승 패턴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재미난 게
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요. 지금 다른 이제 뭐 크립토 버거 같은 이 분석가의 분석을 보면 이 헤드앤숄더 패턴을 여기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완성이 돼서 약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락세가 또 출현을 했어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이 그냥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건 또 역헤드앤숄더 패턴이다 라고 해석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차트가 참 달라진다라는 걸, 그리고 누가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바이도빅의 비트코인의 분석인데요. 바이도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7,500달러 선과 그리고 7,000달러 선을 중요한 지지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이 라인, 요 라인 7,500달러가 이 스트롱 레지스턴스 이 레벨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으로 7,500달러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지지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항을 받기도 했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7,500달러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오는 이 라인, 이 트렌드 라인이 여기에서 이제 겹쳐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7,000달러와 7,500달러 선의 이 선이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지를 받는다면 위쪽으로 9,000달러대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리비시코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추세인데요. 여기가 이제 7,693달러 선을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지지선이 깨지게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7,000달러까지 하락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7,000달러 선을 많이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7,000달러를 중요한 지지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단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옵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플랜 B의 분석인데요. 플랜 B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 여전히 10만 달러 궤도에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의 창안자인 플랜 B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최근 9% 폭락에도 불구하고 10만 달러로 나아가는 S2F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플랜 B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8,200달러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8,200달러 밑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5월 반감기 이후 본격적인 불마켓이 나타나며 2021년 12월에는 10만 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플랜 B의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 많이 사용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이 트론과 스팀 간의 분쟁에 중립을 선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트론과 스팀의 지금 대결 구도, 이 분쟁 구도가 아주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중간에 이제 낀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했었나 봐요. 지금 바이낸스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최근 업그레이드 하드포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잘못된 의사소통에서 비롯된 상황에 대해 스팀 커뮤니티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공지를 띄웠다고 합니다. 스팀 커뮤니티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후 바이낸스는 투표를 철회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바이낸스는 중립을 지킬 것이고 바이낸스 생태계를 넘어서는 온체인 거버넌스에는 어떠한 참여 의사도 없다. 앞으로도 정상적인 업그레이드, 하드포크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 커뮤니티와 트론 측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합의에 도달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발 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트론이 이제 스팀잇을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트론의 인수를 알지 못했던 트론 증인들이 이 합병에 반대를 하면서 6,500만 스팀을 동결하는 소프트포크를 감행을 했습니다. 트론 CEO인 저스틴 선의 투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이제 트론 CEO 저스틴 선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동원해서 스팀 관련 증인들을 상위 20건에 대거 진입을 시켜서 기존 증인들을 물갈이하는 초강수를 뒀는데요. 여기에 이제 바이낸스와 후오비, 폴로닉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진 스팀 보유량을 이 증인 투표에 동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저스틴 선은 당연히 인수를 했는데 이 거기 스팀의 증인들이 이제 반대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거래소를 자기의 우호군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투표를 참여했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제 투표 철회 의사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트론의 CEO 저스틴 선은 아무래도 그 스팀의 이 증인들과 합의를 봐야 되는 입장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트론의 입장도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지금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스팀의 CEO랑 뭔가 합의를 해서 그냥 인수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입장이 지금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 변동성 확대 가격 전망과 그리고 부테린이 이더리움 2.0은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가격 전망은 뒤로 치고 우선은 이 비타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창시자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최근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이더리움 2.0은 이더리움 생태계가 생겨난 이래로 다뤄온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 이더리움 2.0은 급진적이고 위대하며 잠재적으로 100에서 1000배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더리움 2는 미래다. 다만 문자 그대로 내일은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죠. 비타릭 부테린이 지금 이더리움 2.0에 얼마나 또 공을 들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를 이 언급에서 좀 뉘앙스가 풍기는데요. 한번 기대를 갖고 이더리움 2.0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 그리고 일본의 금융청이 블록체인 민관 연합체인 블록체인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네트워크를 출범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본 금융청은 니케이 신문과 함께 진행한 온라인 방송 패널 토론에서 이 BGIN의 출범 계획을 밝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BGIN은 이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표준 수립을 위해 공통 언어를 개발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해당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오픈소스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또 상당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더리움 재단이 여기에 참여를 한다고 하고요. 일본 금융청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아일랜드 재무부 그리고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금융협회, 이 소버린 재단, 미국 조지타운 콜롬비아 대학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또 참여할 기업이나 그 단체들이 또 어떤 곳이 있을지 궁금하고, 아무래도 블록체인의 표준화나 이런 이제 공통 글로벌 표준 수립은 좀 필요하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업체들마다 뭐 다른 표준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기술 개발도 굉장히 불편하고 서로가 호환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본 금융청이 나서서 한다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이게 다른 뭐 그 기관이나 다른 데에서 했다면 좀 더 이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본이라는 나라의 또 금융청이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네요. 자, 그리고 트위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암호화폐 유명 인사 35명 선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닷컴에서 이 트위터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유명인사 35명을 선정했습니다. 최소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인물을 대상으로 트윗의 노출 빈도와 참여 횟수 등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업계 유명 인사로는 아까도 언급된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 겸 CEO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저스틴 선 CEO는 지난 2017년 8월에 트위터에 가입해서 비교적 뒤늦게 합류한 편이지만 팔로워는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최근에 1월 이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 회장과의 자선 식사 자리를 가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최근엔 트론과 스팀 커뮤니티 간의 분쟁으로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지금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메가피의 창업자 존 메가피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팔로워 수는 100만 명이고요. 그리고 3위는 비탈리 부테린입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지금 팔로워 수는 89만 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가 찰리 리고요. 그리고 5위는 벤처 투자 매칭 플랫폼 엔젤리스트의 창립자 나발 라비칸스가 순위에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아는 몇몇 인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로저버도 있고요. 피터 브라이언트도 있고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네요. 실제적으로. 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인데 뭐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